자, 문재인 대통령 박영선, 김현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오늘 임명장을 줬습니다.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이게 한두 번이 아니죠? 네. 네. 한두 번이 아니고 지금 이번에 이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네네. 그리고 김현철 통일부 장관 이 두 후보를 임명을 하면 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강행한 공직자가 총 10명이 된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불통이라고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임명 강행을 몇 번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다 세보면 재임 기간 박 전 대통령 재임 3년 9개월 동안 네. 10명을 임명 강행을 했답니다. 네네. 근데 문 대통령은 지금 아직 2년이 채 안 됐습니다. 네네. 네. 근데 벌써 10명이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뭐가 불통일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러네요. 진짜 2년도 안 되는데 10명, 3년 9개월에 10명. 뭐 불통이라 많이 공격했는데 본인들이 불통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뭐 인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조사한 거는 네. 그 MB 때도 제가 조사를 아, 했는데 예.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MB 때 17명이라고 합니다. MB 때 17명.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때가 이제 10명.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2년인데 네. 그 10명이었다가 이번에 플러스 2명이 돼서 12명이 된다 이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는 뭐 제가 잘못 봤을 수 있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사람을 임명 강행하였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네. CBS가 의뢰를 해서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는데 네. 45.8%가 찬성을 하고 45.8. 예, 네. 43.3%가 반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찬성이 약간 뭐 오차범위 내에서 높다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서 국민들이 찬성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법률가니까 법적으로 효력이 어떤지를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네. 인사청문회법이 있는데 네. 인사청문회법에 인사청문회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임명 동의안이 필요한 네. 뭐 국무총리나 그렇죠. 뭐 대법원장 네. 이런 분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고 그다음에 그러지 않은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네. 근데 임명 동의안이 필요한 것은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의안으로 올라가질 못하죠. 네. 그래서 의안으로 올라간 다음에도 역시 또 동의 여부를 또 결정하는 구조가 있어서 네. 청문 보고서와 관련해서가 아니라 동의안이 통과되었느냐 여부로 임명 여부가 결정됩니다. 네. 근데 청문 보고서는 그 일반적인 청문 보고서만 청문회만을 여는 경우에는 청문 보고서가 인사 청문회에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 사람은 적격하지 않다라 네. 부적격 그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더라도 임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네. 법적으로. 네. 법적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인사 청문 보고서의 부적격이라는 것을 하려면 여야가 합의가 돼야 되겠죠. 네.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적격으로 나가는 겁니다. 네. 다만 그렇지 않은 의견이 있다가 청문 보고서에 이제 기재가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뭐 소수 의견, 다수 의견 있듯이 그렇지만 채택된 결론은 적합하다로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겠죠. 여당이 네. 다수인 경우에. 그러니까 야당의 입장에서는 부적격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청문 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할 것만 남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어차피 부적격하다고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더라도 임명이 가능한데 자기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 우리 다수결로 해서 이제 적격 보고서가 오히려 들어가고 부적격하다는 의견 정도만 들어간다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부적격 의사를 밝히는 방법이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지금 설명을 이제 길게 해주셨는데 뭐 청문회가 필요 있나요? 이런 식으로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해 버리면 청문회 뭐하러 합니까? 지금 뭐 탈원전 정책을 비롯해서 네. 좀 국회 자체를 필요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은. 그러니까 국회에서 하는 청문회도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 이렇게 네. 치부해버리고 최근에 이제 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랑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는 이제 낙마를 했잖아요. 국민 여론이 이제 너무 임계점을 넘었다 네. 생각하면 일부 이제 그만두게는 하는데 네. 그런 것도 이제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만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은.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회가 필요 없다고 하면 이건 독재 아닙니까? 그럼요. 그럼 독재죠.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은 독재자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국토부 장관 후보자, 그다음에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뭐 자진 사퇴라든지 또는 뭐 지명 철회를 해서 중도 낙마를 시켰는데 가장 논란이 컸던 게 저희들 제목에도 지금 뽑아 놓은 것처럼 박영선, 김현철 장관 후보자였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오히려 그 두 사람보다 더 반대가 심했는데 낙마한 두 사람보다 왜 이렇게 강행을 한 겁니까? 난 그게 궁금해요, 진짜. 아까 뭐 국회 무시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은 이게 단순히 국회를 무시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국민의 민의라고 하는 것이 여론조사로 결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여러 가지 이 토의와 논의들이 있는 곳이 국회라는 것인데 네. 그럼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구이면서 동시에 국민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그 공론장에서 공개하는 것이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공개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법적인 효력에 있어서는 그렇다라고 얘기했는데 정치적으로는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을 임명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데 그 정치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이 늘 힘의 논리에서 결정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네. 힘의 논리로 결정되면 이건 문명 사회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지금 문명 사회의 대통령이 아니라 야만 사회의 대통령을 표명하는 거하고 저는 같다고 봅니다. 야, 문재인 대통령이 동물의 세계의 대통령이다. 그렇죠. 그거 그렇지 아닙니까, 않고서야 지금? 네. 어떻게 네. 이런 얘기가 나온 사람들을 네. 그냥 강행을 하겠습니까? 동물의 대통령이다. 인간이 아니다. 논리가 뭐 이렇게 연결되네 아니 뭐 그러면은 이 네. 동물의 대통령이라도 인간이 할 수는 있어요. 네, 인간은 그렇습니까? 네. 만물의 영장이니까. 지금 논리가 지금 아무튼 좀 너무 나가신 거예요. 너희 나갔어요? 여기 써 있습니다. 어느 산골 분교에서 반장 뽑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뽑으면 국민은 호구도 아니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지적을 예, 해주셨네요. 민의를 무시하는 것은 문명 사회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민의가 중요한데, 근데 대통령 지금 인사를 보면요, 자 불통 인사, 오기 인사, 코드 인사,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요, 박영선 의원이자 이제 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지저분한 게 많았어요. 뭐 무슨 뭐 많았고 예. 그런데 김현철 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전 사실 인성이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그 맞습니다. 말은 인성. 예, 동감입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이제 기본적인 대한민국 평균치의 인성 이하다. 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강행합니까 저 사람들 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 코드 인사 여러 얘기를 네, 하셨는데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갑질 인사까지 추가가 된 거죠. 네. 이제 여러 가지 갑질 의혹들을 네. 덮어주고 네. 장관을 임명한다는 네. 것은 이 정도 갑질은 공직자가 해도 괜찮다 네. 이런 거를 암묵적으로 승인한지 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강행을 하느냐라고 네. 하셨는데 얼마 전에 예전 이제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도 논란이 많았었죠. 네, 그렇죠. 유은혜 장관 같은 네, 경우도. 네. 그래서 그 의원 불패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코드 맞는 이런 일부 의원들을 임명을 강행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유은혜 장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슈를 만들었잖아요. 네. 유치원 네. 이슈. 그래서 이제 유치원 관련 그 협회의 네. 뭐 이사장을 네. 지금 이제 어떤 뭐 구속시키는 뭐 이런 니 많이 네. 구속시키니 많이 이런 네. 것까지 이슈를 끌고 갔는데 네. 그렇게 버틴 다음에 새로운 이슈 만들어 가지고 네. 시간 끌면 네. 문제 없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박영선 장관도 아마 이슈를 많이 만들 것 같습니다. 시각을 돌리기 위한 이슈를. 네. 네. 그런데 박영선 장관 후보자는 오늘 또 무슨 폭로가 계속 한국 땅에서 나오고 있죠? 우선은 뭐 그 남편 되시는 분과 관련된 네. 예, 그 추가 폭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고요. 네.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미국 변호사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 미국 변호사이면서 이제 영국 괴로펌의 이제 뭐 국내 법인 대표를 맡았다 네. 이거죠. 네.
근데 이제 그분이 뭐 제가 알고 있는 미국 변호사 협회의 이 윤리 규정, 네. 또 우리나라 이 변호사 협회의 윤리 규정이 크게 다르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물론 이제 네. 세부적인 것들은 차이가 있겠지만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과연 부인인 박영선 뭐 지금 장관이 임명장 네. 받았으니까 네. 뭐 장관이 이러저러한 행위에 편승해서 네. 이런 또 다른 이해관계를 형성했다 네. 하는 것은 또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사실은 박영선 그 장관에 대한 이 청문 과정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의혹 제기들은 박영선 장관이 대답하지 않겠다라는 네. 걸로 그냥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런 청문회도 처음 봤습니다. 저도 뭐 네. 국회의원 해봤지만은 어떻게 대답하지 않겠다 네. 해가지고 넘어가는 청문회가 있는지 자료도 안 내놓고요. 예. 대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어떤 경우냐? 본인이나 본인의 근친의 네. 범죄 행위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답하지 않겠다는 게 그런 의미인지 저는 갑자기 본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거나 또는 예. 이제 근친의 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청문회장에서요. 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시한다 이거죠. 뭐 떠들어 봐라. 나 오늘만 넘기면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저는 삼성에서 뭐 박영선 후보자 이제 장관이 됐네요. 장관의 배우자가 그 배우자 속한 법인이 삼성 걸 그냥 속된 말로 싹쓸이했다. 삭슬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순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자 내가 직접 우리 장능인 우리 대표에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장능인 대표 저쪽에 있는 회사에다 주면은 장능인 대표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장능인 대표는 속으로 고마워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네, 네. 그런 마음이 좀 있었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의혹이 많더라고요. 네. 그 대부분의 이게 법무법인 로펌 네. 우리 뭐 영국계 로펌이든 미국계 로펌이든 우리나라 로펌이든 비슷비슷합니다. 네. 자기가 사건을 선임해 오면 네. 그만큼 인센티브를 받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자기 이름을 적지 않았다고 해서 네. 인센티브 안 줄까요? 그러니까요. 네. 빤히 보이는데. 네. 빤히 보이는데 네. 그 구성원들은 다 알 텐데. 네. 그러니까 그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네. 또 법률가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건 비겁해도 이만저만 비겁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저 사람 보고 줬습니다. 이 말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못하겠죠. 못하지요. 그럼 뇌물죄가 돼버리는데. 그렇죠. 예. 참 그런데 다시 이제 박영선 장관 말고 이제 김현철 씨 다시 한번 더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저분은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또 청문회장 나와가지고는 자기가 했던 말 뭐 취소한다 부인하고 참 얼굴 확 바뀌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양반이 지금 저렇게 표변했으면은 아마 장관 되면 또 표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여러 가지 뭐 막말이 이제 문제가 됐었잖아요. 과거에 SNS 등에 뭐 예전에 이제 박광자님이 그 금강산 그 관광 중에 피격당한 그런 것도 뭐 당연한 뭐 통과 의례라고 한다든지 뭐 그런 어떻게 보면 막말인데 네. 그런 거를 그냥 본인은 민간인 때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네. 근데 과거에도 교수직에 있다든지 그다음에 통일연구원장 역할을 했었죠. 네. 그런 게 단순한 민간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반 민간인들도 그런 생각을 안 할 뿐더러 아니라 네. 설령 그런 마음이 1% 있더라도 SNS 그렇게 안 쓰거든요. 네. 아까 인성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이런 부분은 인성의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청문회에서 못 짚었는데 나중에 장관 역할을 하면서 네. 이제 통일부 장관은 더 뭐랄까요 북한과 직접적으로 이제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표변을 해버리면 사실 국민만 속는 거죠. 네. 네. 김현철 장관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또 군복 입고 쇼하고 있네 이런 말 안 할까요?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까? 네. 그렇죠. 뭐 지금은 뭐 본인이 그런 말을 할 위치가 아니라고 네, 네, 생각하겠지만 네, 네. 모릅니다. 술 한잔 하다가 진짜 XX 이거 XX라고 나가는 부분은 이제 그냥 알아서 들으시고 네.
IXX 내가 뭘 하자 했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XX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저는 정말 저런 분이 대한민국 장관 한다? 게다가 이제 그 김현철 씨를 임명한 것은 현 정부가 미국과 다른 길을 가겠다는 것을 보여준 메시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박영선 씨는 그렇다 치고 김현철 씨는 현재 사고의 틀, 북한을 보는 시각 자체가 국민 평균치보다 워낙 앞서 나가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장관 되면 대체 돌격대장 할 것인지 굉장히 좀 걱정이 돼요. 어떻게 보세요? 걱정은 이번 장관뿐만이 아니긴 합니다. 네. 저번도 그렇고 지금 네. 통일 정책에 있어서 너무 과속이라는 표현을 많이 네. 했었죠. 지금 이제 어떤 국민들의 사실 통일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 네. 염원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런 어떤 굴종적인 통일 정책 이런 거는 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전에 통일 정책도 그렇고 지금 또 마찬가지고 어떤 국민 정서는 아무 고려하지 않고 그냥 북한에 뭐든지 좀 해주려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은 이제 6.25 전쟁 이후로 우리랑은 아주 동맹 관계,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지금 안보를 유지를 해왔는데 그런 관계는 지금 당연하다 혹은 오히려 그런 걸 적폐라고 생각한다는 느낌까지 받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폐로 만들고 기존의 이제 통일 정책은 굴종적으로 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김현철 씨 전에 조명균 장관이 있었는데 조명균 장관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뭐 너무 북한한테 유화적이지 않았느냐라고 하지만 또 권력 핵심부 내에서는 너무 약하다. 그래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특히 이제 국회에 나와서 뭐 강경화 장관이 이상한 소리만 바로 잡으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는 없다. 그런 걸 못 박으니까 청와대 내에서 부글부글 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저 있었죠. 친구 시켜놨더니 말이야.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갈아치워. 그러면 누구야? 돌격대장 하나 뽑아. 누구야? 김현철이야. 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철 씨가 이제 장관이 되면은 대북 제재 완화, 특히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통일부 장관은 네. 사실은 외교부 장관의 능력을 겸비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봐요. 네네. 그런데 아까 돌격대장이라는 표현에 나타나듯이 네. 김현철 지금 새 장관은 북한의 경제 개방이라는 네. 것만 가지고 앞으로 달려가는 네. 그런 이제 돌격대장이 될 거라고 네.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외교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경제 개방 또는 뭐 대북 조치의 완화는 우리나라가 열쇠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과연 그 돌격대장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네. 외교적 잡음만 일으키겠죠. 근데 그 잡음이 본류의 말을 잠재울 만큼의 잡음을 일으킨다면 이건 정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김현철 장관이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이 아니라 문정인 교수죠. 네, 그렇죠. 네. 문정인 교수가 그런 돌격대장의 역할을 하면서도 잡음이 만만치 않았는데 네. 이제 두 사람이 쿵짝쿵짝하면 네.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네. 그게 걱정입니다. 예. 네, 나라가 걱정입니다. 나라가 걱정입니다. 장관 되는 거 좋지만은 제대된 사람들이 장관을 임명이 되고 장관직을 수행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불통, 5기 코드 인사가 다시 한번 증명이 됐다는 그런 지적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